럭키 금성이 세운 종합사회복지관. 밝은 내일을 위해 함께 어울리고 하나씩 배우며 자립의 기반을 키우는 곳입니다. 럭키 금성은 지속적인 복지관 건립 사업을 통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럭키 금성. She wore blue velvet. 1, 2, 3. 바꿔보고 싶은 거 있죠? 나만의 겸용 샴푸. 에이지. 재밌잖아요? 품질의 자신감으로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여름 화장 참 신경 쓰이시죠? 로제 UV 투웨이 K. 얇게 발라도 곱게 먹으니까 정말 편안해요. 로제 UV 투웨이 K. 피부가 편안해요. 지금 쓰시는 치약 과연 효과적일까요? 우린 새로 나온 브랜닥스 3로 바꿨어요. 세 가지 성분이 충치, 치석은 물론 잇몸 질환까지 예방합니다. 이젠 3중으로 예방하세요. 브랜닥스 3. 펀즈 인스티튜트. 좀 더 산뜻한 클렌싱 크림은 없나요? 폰즈 워셔블 클렌싱 크림은 물로 씻어내니까 느낌이 산뜻하죠. 한결 개운한데요? 펀즈 워셔블 클렌싱 크림. 펀즈 인스티튜트. 지금 날 감싸는 눈이 있다. 금성 바이오 에어컨. 눈으로 보며 빠르게 냉방한다. 워낙 빠르니까 더위가 싹. 금성 바이오 에어컨. 금성이에요? 구미호. 왜 엠보싱하면 비바, 비바하면 올록볼록인지 궁금하셨죠? 비바는요, 그 감촉에서부터 정말 다른 거 있죠? 제가 늘 웃고 산다고요? 올록볼록 살거든요. 비바처럼요. 쌍용 재지. 데미스가 사람들이 움직인다. 가벼워졌다. 산뜻해졌다. 저탄산 과즙의 색다른 맛. 신세대 음료 데미스. 터미네이터, 에이리언, 그리고 압솔롬 탈출. 오직 춤으로서만 탈출할 수 있다. 서기 2022년 압솔롬 탈출. 고품격 실용주의 현대백화점 상품권 탄생. 느낄 수 있는 품격, 선택의 폭도 넓습니다. 전국 매장 어디에서나 느낄 수 있는 가치. 현대백화점 상품권, 현대백화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2시에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알린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일성 북한 주석이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심근 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발표가 됐습니다. 평양은 지금 김정일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정부는 갖추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동요하지 말고 생업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제네바에서 진행 중이던 북미 고위급 회담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한반도는 분단 50년 만에 최대의 변혁기를 맞고 있다는 느낌을 짙게 갖게 됩니다. 오늘 SBS 8시 뉴스 첫 순서입니다. 세계 초유의 폐쇄 사회를 구축하면서 반세기 동안 북한을 지배해온 김일성 주석의 사망 소식은 오늘 낮 12시 평양 중앙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 장면을 먼저 직접 보시겠습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고함. 우리의 전체 노동계급과 협동농민들, 인민군 장병들, 지식인들과 청년 학생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와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2시에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알린다.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주체혁명 위협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탁월한 용두자이시며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 사령관이신 김정일 동지께서 서 계신다. 우리 당의 세련된 용도는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 혁명 위협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 완성해 나아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사실은 34시간 만에 북한 방송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국가주석이 사망했는데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제네바에서는 북미 회담이 열리고 있었고 남북 간에는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의가 진행됐습니다. 통일원에 나가 있는 중계차를 연결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철훈 기자. 네, 양철훈입니다. 먼저 이 시간 현재 북한의 움직임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 시간 현재 북한의 방송들은 계속해서 김일성 주석의 사망 사실을 반복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중간중간에 김 주석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국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송은 김 주석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오는 17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평양을 비롯한 북한 전역의 주민들은 김 주석의 사망 사실 발표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통일원에서 파악하기로 아직 북한 내부에서 급격한 변화나 특이한 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려진 김 주석의 사망 원인은 무엇인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김 주석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온 설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공식 사인은 북한이 발표한 대로 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장 쇼크사입니다. 북한은 오늘 낮 12시 공식 사망 사실을 발표하면서 김 주석이 그동안 심장혈관의 동맥경화증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 7일에는 심근경색이 발생되고 합병으로 심장 쇼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심장 쇼크가 악화돼 어제 새벽 2시에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원에서는 지난 7월 1일 김 주석이 요르단 대사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쓰러졌다는 첩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공식 사인은 일단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쇼크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군부의 강경파에 의한 쿠데타로 사망했다는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 근거는 김 주석이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왕성한 활동력을 보였고 앞으로 10년간은 더 현직에서 일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쿠데타의 가능성은 아직 통일원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김일성 주석이 어제 새벽 2시에 숨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낮 12시까지 북한이 사망 사실을 숨긴 이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어제 새벽 2시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낮 12시에 이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이 사이에 북미 고위급 회담을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에는 평양 정상회담으로 위한 우리 측 선발대의 명단을 예정대로 판문점에서 접수하면서 사망 사실을 감췄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했던 점은 내일 전달하겠다던 정상회담의 세부 일정을 연기시켜 월요일에 전달하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한 점입니다. 따라서 북한 권력층 내부에서는 이미 사망 사실이 알려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이 이처럼 사망 사실을 감춘 것은 북한 내부와 외부에 미칠 엄청난 충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권력 핵심층들은 체제와 서열을 정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북한은 오늘 사망 사실을 보도하면서 장례 우연 명단과 장례 절차까지 일괄 발표함으로써 내부에서 이미 상당한 준비가 있었음을 드러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북한이 외국의 조문사절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 특이한 사실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북한이 오늘 외국의 조문 사절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우선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인한 내부 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감추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극도로 불안한 내부 정세가 외국의 조문사절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역으로 북한 내부의 사정이 조문사절단으로 인해 외부에 알려지는 것도 원치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김일성 주석의 장례식은 거의 외국에 공개되지 않은 채 폐쇄된 속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한마디로 급격한 내부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는 표시로 보여집니다. 이 시간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북한 내부에서 아직 돌발 상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현재까지 비상체제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통일원에서 SBS 양철훈입니다. 네, 북한 방송은 오늘 오후 김일성 주석의 장례식을 오는 17일 평양에서 갖는다고 보도하고 장례를 집행할 장의위원회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장의위원 명단의 선두에는 김정일의 이름이 부각돼 있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장의 절차를 동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방송은 오는 17일까지를 김일성 주석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에 유희와 오락, 가물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일성의 장례식은 17일 평양에서 가지며 그때까지 김일성의 시신은 평양 금수산 의사당에 안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방송은 또 김일성의 장례에 맞춰 평양과 북한 각 시도에서 조포를 쏘고 전 인민들이 3분간 묵도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모든 기관차 선박에서는 경적과 고동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외국의 조위 대표단은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정상의 장례를 치르면서 외국 조문 사절단을 받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로 북한 관계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의 긴박한 사정 때문이거나 실제 조문 대표단을 보낼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발표한 장의위원회 명단은 당 서열 2위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강성산 정무원 총리,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김병식 부주석, 김영남 외교부장, 최광 인민군 참모총장, 계응태 당 비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의위원회 명단에 포함된 인사들의 순위는 당 서열과 거의 일치해서 아직까지는 당 권력 구조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SBS 동서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오늘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든 국민은 추후에 동요 없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의 사망 소식을 접한 직후 나는 우선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장관에게 정군의 비상경계 태세를 갖추도록 긴급히 지시했습니다. 또한 2시부터 긴급 안보장관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준비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과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추호의 동요도 없이 우리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름 후면 남북 정상이 만나 흉금을 털어놓고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7천만 민족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오늘 낮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망 소식을 보고받은 직후 전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리는 등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한 후속 조치들을 조치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긴급 국무회의가 잇따라 열린 가운데 속속 들어오는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대비태세를 점검하느라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박한 분위기입니다. 청와대의 동정을 최영범 기자가 전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김일성 북한 주석의 사망이 확인됐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오늘 낮 12시 3분쯤 여성정책 심의위원들을 접견하던 도중입니다. 이때부터 청와대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 조치를 취하느라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김 대통령은 잠시 접견 행사를 중단한 채 이병태 국방부 장관과 김덕 안기부장 등 안보 관계자들의 상황 보고를 들었고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과 전군의 비상경계태세 돌입을 지시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주변 정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느라 긴박감이 감돌았습니다. 긴급 소집된 안전보장회의는 이홍구 통일원 장관, 한승주 외무부 장관, 이병태 국방부 장관, 김덕 안기부장으로부터 김일성 주석 사망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뒤이어 진지한 토의를 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오후 5시부터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해 정부의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우방국가의 협조와 민심 안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무산된 아쉬움을 느낄 겨를도 없이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를 분석하고 대비태세를 점검하느라 차분하면서도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SBS 최영보입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정부 관계부처는 김일성 북한 주석의 돌연한 사망에 따라 앞으로 북한 체제 내부가 어떻게 정리되고 또 남북관계와 동북아 질서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용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렵게 물꼬를 튼 남북 정상회담을 불과 16일 앞두고 김일성 주석 사망이라는 급보에 접한 청와대 측은 앞으로 전개될 사태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정부 관계부처는 이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미리 작성해 놓은 대책 시나리오에 따라 전군 비상경계령 발동 등 필요한 조치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사태 진전과 관련해 정부 측이 최우선적인 판단 근거로 보고 있는 대목은 북한의 권력 승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낮 청취된 평양방송 보도 내용은 일단 김정일을 내세우고 있어 김정일이 초기 단계의 사태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당국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앞으로 북한 권력 이동 상황은 김일성 주석이 갖고 있던 국가 지속직과 노동당 총비서직 그리고 당 군사위원장직을 누가 승계하느냐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권력 승계를 통한 내부 정리가 끝날 때까지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대남 관계를 활용할 것으로 보여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새로운 집권자가 대외 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북한의 선택 여부는 앞으로 중국과의 접촉을 어떻게 해 나가냐 하는 점을 주목해 봐야 한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관련해 개방 개혁파와 강경파 간의 노선 투쟁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어떤 경우든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은 증대될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들은 말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 측의 사태 변화로 상당 기간 연기되게 됐으며 앞으로 북한의 체제가 완벽하게 정리될 때까지 회담 성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북한이 점진적인 개혁과 개방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필요한 대북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철저한 사태 분석과 치밀한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와대에서 SBS 전용학입니다. 다음 정부 관계부처를 직접 연결해서 현재 움직임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무부입니다. 오늘 비상대책반을 구성해서 김일성 사망에 따른 북한의 내부 변화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점검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들과 대비책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외무부를 중계차로 연결합니다. 배성래 기자. 네, 여기는 외무부입니다. 네, 지금 외무부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외무부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무부는 김일성 북한 주석의 사망 소식을 접하자마자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해외 공간에 긴급 훈령을 내렸습니다. 이 긴급 훈령을 통해서 김일성 주석의 사망에 따른 북한의 내부 동향과 주재국 정부의 반응과 대응 움직임을 파악해 본국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박건우 차관을 반장으로 한 외무부 비상대책반을 구성해서 24시간 근무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대책반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런 죽음에 따른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외무부는 특히 김일성 주석의 죽음으로 북미 3단계 고위급 회담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북한 핵 문제 해결 전망이 불투명해졌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도 깊이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돌연한 죽음으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말이죠. 한미 양국의 대응 방안은 마련이 됐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외무부는 위성을 동원한 최신 정보 시스템을 동원해서 북한군의 움직임을 파악한 결과 아직까지는 병력의 이동과 같은 눈에 띌 만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한미 양국의 연합 방위 태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한 연락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승주 외무장관은 오늘 오후 나폴리 서방선진 7개국 정상회담에 수행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일성 주석의 사망 후 예상되는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 장관과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은 오늘 통화에서 김일성 주석의 사망에 따른 북한 내부의 혼란 가능성과 이에 따른 한미 양국의 대응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장관은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에 이어서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과 고노 일본 외상, 러시아의 코즈레프 외무장관 등 주요국 외무장관과도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외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부에 나가 있는 중계차를 연결해서 특별 경계 태세에 돌입한 우리 군의 움직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혜영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이 시간 현재 국방부와 육해공군은 김일성 북한 주석의 사망에 따른 특별 경계령이 내려진 가운데 북한군의 움직임을 파악하면서 차분하게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병태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전군의 비상경계 태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늘 낮 12시 39분을 기해 전군의 특별 경계령을 내리고 각 부대별로 비상경계 태세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양호 합참의장의 특별 경계령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 우선 조치 사항. 가. 주요 지휘관 및 참모, 주의소 위치, 대기. 나. 전 장병 외출 외박 휴가 중지. 다. 각급 제대 초기 대응반 설치 운용. 국방부는 지금까지 확인된 북한 측의 동향과 관련해서 오늘 오후 북방 한계선 북쪽의 북한 마을에 일제히 조기가 개항됐으며 곳곳에서 북한 농민들이 평양을 향해 묵념하는 모습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휴전선 일대에서는 북한 측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모두 중단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만 장송곡이 울리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 공군과 육군이 전술 훈련을 모두 중지한 채 소속 부대로 복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이처럼 별다른 움직임 없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자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령부도 사태의 진행을 관망하면서 비상시에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방부도 각 부서별로 과장급 1명과 당직 직원들 몇 명만을 비상대기하게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귀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SBS 성혜용입니다. 내무부는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전국경찰에 가포 비상근무령을 내리고 민방위 대책반을 가동했습니다. 내무부에 나가 있는 김천홍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 기자, 그쪽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김천홍입니다. 내무부는 김일성 북한 주석의 사망에 따라 오늘 오후 1시부터 전국 경찰에 가포 비상근무령을 내리고 치안 유지와 대간첩 태세 확립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내려진 가포 비상근무령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내려지는 가장 강력한 비상근무령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시간 현재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가 있으며 전국의 검문소 운영을 강화했습니다. 경찰은 또 정부 종합청사 등 중요 시설에 대한 특별 방호 대책과 유사시에 대비한 수도권 차량 통제 대책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무부는 일선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들을 정위치에서 근무토록 했으며 전 내무 공무원의 휴가를 중지시켰습니다. 내무부는 또 민방위 대책반을 긴급 가동해 유사시 집행 계획과 시설 장비 운영 계획을 점검하는 등 민방위 태세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내무부는 최형호 장관을 비롯한 본부의 실국장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간 가운데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내무부는 그러나 군과 경찰의 특별 경계령과 가포 비상령이 내려진 만큼 국민들이
절대 동요하지 말고 생업에 전념할 것과 정부 대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무부에서 SBS 김천홍입니다. 갑작스런 김일성 주석의 사막으로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던 북미 3단계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회담이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현지 외교 소식통들의 전망입니다. 제네바에서 민춘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던 북한과 미국 측의 고위급 회담이 갑작스런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연기됐습니다. 북한과 미국 측은 어제 회담에 이어서 오늘도 회담을 계속할 예정이었습니다. 김일성 사망 소식이 제네바에 알려진 것은 회담 예정 시간의 4시간 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 측의 갈로치 수석 대표는 북한 측의 강석주 수석과 전화 대화를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북한 측은 회담 예정 1시간 전에야 회담 연기 사실을 밝혔습니다. 회담은 연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갈로치 미국 수석 대표도 회담 연기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은 계속 제네바에 머물면서 다음 주에 회담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네바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의 김사문 핵대사도 오늘 미국 측과 긴밀히 접촉을 갖고 회담 연기에 따른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3단계 북미 고위급 회담의 재개는 북한 체제가 언제 안정을 찾을지와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가까운 장래에 회담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제네바의 외교 소식통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네바에서 SBS 민춘기입니다.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 속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고 있던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김일성 주석의 사망 소식에 믿을 수 없다는 놀라움과 함께 침통한 표정입니다. 역시 제네바에서 허원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어제 밝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던 미 북한 고위급 회담의 장소인 이곳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에는 오늘 새벽에 갑작스레 날아든 김일성 주석의 사망 소식에 믿을 수 없다며 침통한 표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사망 소식이 북한으로부터 공식 발표된 뒤 30분쯤 뒤 본 기자와 전화통화를 한 북한 대표부의 한 직원은 김 주석의 사망 소식을 자신은 믿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한 확인 전화는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들을 이해해달라고 울먹이는 듯한 소리로 말해 북한 대표부 내의 침통한 분위기를 반영했습니다. 당초 오늘 미 북한 고위급 회담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강석주 북한 측 수석 대표는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7시 23분,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2시 23분에 숙소인 호텔에서 승용차 편으로 북한 대표부 안으로 급히 들어갔는데 차 안에서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시종 심통한 표정으로 앉아서 기자들의 질문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 대표 단원들도 오늘 숙소와 대표부 사이를 승용차 편으로 계속 왕래하면서 분주한 모습을 보였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변을 하지 않고 납덩이처럼 굳은 표정을 지은 채 몸과 마음이 모두 굳은 듯한 무거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 직원은 강석주 대표가 오늘 평양으로 귀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더 이상 묻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이제는 제발 가달라고 말해 자신들의 처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제네바에서 SBS 허원재입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지금 나폴리의 G7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 두 나라의 회담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나폴리에서 김형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나폴리 G7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미국 두 나라의 회담이 계속되는 것이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오늘 이틀째 정상회담 직전 기자들과 만나서 북한과 미국의 회담이 열리도록 한 김 주석의 지도력은 훌륭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양측의 회담이 적절한 방식으로 재개될 것을 희망했습니다. 이에 앞서 무라야마 일본 총리를 수행 중인 고노 외무장관은 일본 정부는 김 주석의 사망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지 않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한반도의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4시에 이틀째 회담에 들어간 G7 정상들은 오늘 의제가 경제 분야에 국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정세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회담에 청통한 소식통들은 특히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무라야마 일본 총리 그리고 옐친 러시아 대통령 등은 동아시아 정세 변화의 큰 요인이 될 김 주석 사망과 관련해서 나폴리 현지에서 개별 회담 또는 3자 회담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은 내일 열릴 정치 분야 토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늦게 나폴리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이 시점에 공교롭게 한자리에 모이게 된 한반도 주변의 3대 강국,
미국, 일본, 러시아의 정상들은 오늘과 내일 이곳에서 한반도의 운명과도 무관하지 않은 깊숙한 대화를 나눌 것이 분명합니다. 나폴리에서 SBS 김영민입니다. 다음은 일본의 반응을 알아봅니다. 도쿄에서 김광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네, 일본 정부는 오늘 이가라시 고조 관방장관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김일성 북한 주석의 돌연한 사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김 주석의 사망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나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金日成主席の突然の逝去の方に接し、心から哀悼の意を表します。8日から米朝協議が開始され、また25日から南北首脳会談が予定され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が、今回の突然の事態が朝鮮半島の平和と安定に悪い影響を与えないことを期待したいと思います。 이가라시 장관은 또 현재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가라시 장관 주재로 정보분석회의를 열어 한반도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이토 군이이코 외무차관이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일본 정부는 북경 주재 일본 대사관 등 북한 측과 접촉이 가능한 외교 경로를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모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도쿄 지요다쿠의 제1조청년중앙본부는 오늘 오후 4시 30분 기자회견을 갖고 김 주석의 사망 소식과 장례 절차 등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일본 방송들은 오늘 낮 12시 2분 NHK 뉴스 특보를 시작으로 오후 1시부터는 정규방송 순서를 변경, 뉴스 속보와 특집 방송으로 이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워싱턴과 서울, 북경을 연결 금우의 문제들을 분석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을 비롯한 오늘 주요 석간 신문들도 이 소식을 일면 머리 기사로 게재하면서 사망 원인과 후계 문제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등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김광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의 반응과 동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근 1년 만에 어제 겨우 북한과 3단계 고위급 회담을 재개한 처지여서 김일성의 사망 소식에 한국이나 북한에 못지않게 놀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백낙천 특파원. 네, 백낙천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미국 정부의 반응은 어떤 게 있습니까? 미국 정부의 반응은 의외로 그동안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해온 클린턴 대통령한테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 국민들을 대신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해 그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것입니다. 김일성의 사망 시간이 이곳 시간이 주말인 금요일 저녁이어서 공식적인 정부의 반응이 나올 시간이 아니지만은 미국 정부의 관리들도 충격과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CNN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계속해서 정규방송 대신 임시 뉴스로 이 소식을 전하고 김일성의 생애와 북한의 약사 등을 보도함으로써 그의 죽음에 대한 미국의 높은 관심을 전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사망에 대해서 다소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지난 1년간 천신만고 끝에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는 3단계 고위급 회담이 제네바에서 겨우 열리자마자 그런 변고가 일어났고 더구나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지난달 회담할 때만 해도 건강한 모습을 보여준 김일성 주석이 남북한 최초의 정상회담을 얼마 앞두고 심근경색증으로 갑자기 사망했다는 북한 당국의 발표가 나온다는 것이 어딘지 미심쩍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최근 김일성 주석의 장기 집권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라든가 거기에 파국에 이른 경제사정 그리고 바깥 세상의 영향 등이 북한 내부의 봉기를 가져왔을 수도 있고 김일성 주석이 결정한 미국과의 대화 등 유화 정책을 달가워하지 않는 강경 세력 또는 군부의 쿠데타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김일성이 후계자로 내세운 그의 아들 김정일이 과연 권력을 승계할 수 있는가가 최대의 관심거리라는 분석들입니다.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북한에서 머지않아서 심각한 권력 투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의 사망 원인이 발표대로 심근경색이라면은 내부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려던 남북한 정상회담과 북한의 핵 문제 해결입니다. 핵 문제를 가지고 한국과 미국 등 세계와 줄다리기를 하면서 긴장을 조성해온 김일성 주석은
결국 미국과의 대화 그리고 남북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사망함으로써 북한 핵 문제 해결 전망은 당분간 멀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통일도 더 멀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백낙천 특파원이었습니다. 다음 보도국을 연결해서 김일성 사망과 관련해서 새로 들어온 외신이 있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부의 이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김일성 북한 주석의 사망과 관련해서 오늘 북한의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 것이라고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한 정부 소식통은 만약 김일성이 강경 세력에 의해서 피살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김 주석의 사망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오늘 김 주석의 사망을 애도하면서 북한의 새 지도부가 김 주석의 평화 공약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일본 방문을 마친 카터 전 대통령은 주일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김 주석의 예기치 않은 사망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있다면서 북한 국민에 대해 슬픔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과 관련해서 강택민 국가주석의 지시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북한 사태를 예의주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내부 혼란으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탈출 사태에 대비해서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북 지역의 군 부대에 경계 태세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한 서방 소식통이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조속한 북한 체제의 안정이 한반도의 안정은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기본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당분간 북한의 권력 승계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의 체제 안정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일성의 아들이자 김정일의 이복 동생인 북한의 핀란드 대사인 김평일이 약 한 달 전에 북한으로 떠났다고 북한 대사관의 한 외교관이 오늘 밝혔습니다. 김일성의 막내 아들인 김평일은 불가리아 대사를 거쳐서 지난 3월 핀란드 대사로 부임했었습니다.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사망한 김일성 북한 주석은 한국전쟁의 주범으로서 스탈린의 승인과 지원하에 6.25 전쟁을 도발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문건들이 러시아에서 잇따라 공개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을 연구해온 볼코 고노프 장군의 증언을 모스크바에서 김성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문서보관소에 숨겨져 있던 이 서한에서 김일성은 자신의 서명과 함께 스탈린에게 이른바 통일전쟁 개시를 허락하도록 직접 요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 한국전쟁위원구의 최고 권위자인 볼코고노프 퇴역대장은 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는 한국전쟁이 북측의 남침으로 시작된 것임을 알려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Я привел целый ряд документов, подписанных и Сталиным, и Ким Ир Сеном. Документы, связанные с определением начала войны, с определением сроков начала войны, потому что первоначальное нападение планировалось на начало июня. 그러나 평양 측은 7월이 장마철인데다가 시간을 늦출수록 전쟁 준비 관련 기밀 유지가 어렵고 남한 측이 눈치챌 수도 있다고 반박해 결국 양측은 6월 하순으로 결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Как поступала техника, боеприпасы, медикаменты, нефть. Я, в частности, располагаю документами,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заплатила большие средства за эту технику, в частности, и золотом, и серебром, и моноцитовый концентрат. Это тоже можно сказать. То есть Сталин, конечно, помогал очень много, но за какую-то часть, за все не могло расплатиться. 새로 공개된 문건들은 또 스탈린이 소련의 한국전쟁 개입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고자 한 탓에 북한군에 파견된 소련 군사 고문들의 신분을 공산당 기관지 브라우다의 특파원으로 가장하도록 한 사실도 입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공동 설치된 전쟁 포로와 실종자 색출위원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볼코고노프 의원은 한국군 포로와 실종자의 옛 소련 지역 잔류 의혹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극비문서 보관소와 많은 강제 수용소들의 문건을 조사해본 결과 그 어떤 관련 기록도 찾아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SBS 김성호입니다. 네,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은 지금 평양은 엄청난 충격 속에 빠져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경에서 안상윤 특파원이 평양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오늘 주 북경 북한 대사관 건물에는 조기가 개항된 가운데 주창준 대사를 비롯한 관원들이 황급히 모여들어 대책을 논의했으며 중국 외교부의 고위 관리도 찾아와 사태의 진전을 파악했습니다.
김일성의 사망 소식이 보도되자 평양 시민들은 집단 충격과 히스테리에 빠졌다고 평양 특파원도 겸하고 있는 폴란드 PAP 통신의 북경 특파원 크리스토프 다레비츠 기자가 전했습니다. A few minutes ago, I called Pyongyang. I talked to my friends, and what they have. 오늘 평양에 있는 소식통들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거리는 인적이 끊겼으며 사람들은 거리에서나 상점에서 모두들 울고만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또 텔레비전과 라디오 앞에 앉아서 속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각 방송사들은 군악대가 연주하는 조곡과 김일성의 일대기 그리고 그의 연설 장면들을 되풀이해서 방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김정일이 북한의 새 지도자 위치를 계승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후계 구도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군의 김정일에 대한 지지 여부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시각 현재까지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중국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뒤를 이어 북한의 새 지도자가 되도록 지지하고 있다고 중국의 고위 소식통이 오늘 전했습니다. 북경에서 SBS 안상윤입니다.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가장 큰 관심사의 하나는 북한의 권력 구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일단은 아들인 김정일 당비서를 중심으로 한 후계 체제에 들어갈 것이 확실시되지만 김정일이 어느 정도의 실권을 장악할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입니다. 박미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의 북한 권력 체제는 아들인 김정일 당 비서의 후계 문제와 직결됩니다. 필승의 기상과 영웅적 기질이 형성된 기범한 군사의 영재 김정일 장군. 김일성 주석의 절대적 후광에 힘입어서 군부를 비롯한 북한 권력의 핵심을 장악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민이 간직한 또 하나의 긍지는 명장 중의 명장이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선하 제1명장으로 모시고 사는 조선의 소름 높은 긍지이다. 특히 군부와 관련해 김정일은 92년에 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되고 원수 칭호를 부여받았으며 지난해 4월에는 국방위원장직에 올라 후계 체제 마무리가 임박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7일 평양방송은 김정일 비서가 74년에 이미 후계자로 내정됐고 올해가 후계자 내정 20주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올해 2월 개인 자금줄 차단 소식과 함께 신변 이상설이 한때 나돌았으나 북한은 언론과 당 내외 조직을 총동원하다시피 하면서 김정일 비서의 지도력 과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3월에는 휴전선 일대 대남 방송을 통해 평소 경애하는 지도자라고 불렀던 김정일을 주석이라고 바꿔 불러 신변 이상설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는 25일 예정됐던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과거 7.4 남북 공동성명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주요 치적이 모두 김정일의 업적이라는 언론 찬양 보도가 나와 유력한 권력 승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실권의 정도와 절차상의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김정일 비서의 권력 승계는 일단 확실시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장례를 마친 직후 당 중앙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를 각각 소집해 김일성 주석이 마지막까지 갖고 있던 당 총비서 그리고 국가주석 지위를 김정일에게 부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박문신입니다. 이어서 권력 승계가 일단은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 김정일의 출생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이형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정일은 지난 1942년 2월 16일 러시아의 하바롭스크에서 김일성과 지난 1949년에 숨진 전처 김정숙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후 중국 길림학원과 평양 만경대 혁명학원, 남산 고등중학교를 거쳐 1964년 김일성 종합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김정일은 대학을 졸업한 해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해서 문화예술부장과 선동부장 등을 거쳐 정치 입문 10년 만인 74년 2월에 노동당의 핵심 조직인 정치위원회 위원 겸 조직지도부장으로 당내에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졌습니다.
북한은 이때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결정됐다고 지난해 10월 말 방송 보도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이 김주석의 후계자로 공식화된 것은 지난 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 중앙군사위 위원으로 임명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김정일의 당 서열은 4위였습니다. 김정일은 1년 뒤인 81년 10월에 사로청 제7차 대회에서 당 서열 2위로 승격됐고 83년에는 중국 호요방 당 총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비공식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후 평양을 방문하는 외국 사절을 맞이하고 평양 주재 대사들과 활발한 접촉을 가지면서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대외 활동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일의 후계자 지명에 대한 군 내부의 갈등을 의식한 김일성은 지난 90년 5월 김정일을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임명해 군부에 대한 후계자 위상 만들기에 들어갔고 91년 인민군 최고사령관, 92년 원수의 칭호까지 부여해서 김정일은 사실상 군부를 장악했습니다. 김정일은 지난해 4월 주석 다음의 국가기관인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김주석으로부터 넘겨받아 당과 군에서 명실상부한 2인자의 위치를 굳힘으로써 20년에 걸친 세습체제 구축 작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이형근입니다. 북한은 오늘 김일성 주석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을 중심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계속 고수하면서 혁명 위협을 계승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당분간은 북한 체제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성준 기자입니다. 북한은 오늘 관영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해서 비록 김일성 주석은 사망했지만 혁명의 진두에는 김정일이 서 있다면서 주석이 마련한 혁명 위협을 계속 계승해 완성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또 김일성이 세운 북한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사회주의 위협을 승리적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의 이런 발표는 김일성 주석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아들 김정일의 권력 승계는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김일성 특유의 북한식 사회주의를 그대로 지키겠다는 발표 역시 북한 체제가 별다른 변화 없이 계승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이와 관련해서 노동당의 주위에는 1심 단결된 전체 주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필승불패의 혁명 무력이 있으며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와 자립적 민족 경제가 있다면서 당과 체제의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또 통일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과 김일성 주석이 제시한 조국 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에 입각해서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해 북한의 통일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이란 김일성이 지난해 4월 제시한 통일 원칙입니다. 북한은 이 강령이 상호 존중과 양보의 정신으로 모든 문제를 민족적 견지에서 해결해서 전민족의 단합을 실현하는 정치 강령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김일성 사후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는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에 기초해서 세계 인민들과의 친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서 김정일의 외교 노선 역시 김일성의 정치 노선을 답습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SBS 김성준입니다. 김일성 주석의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은 직후 휴전선 부근 북한 사람들은 흰 상의에 검은 하의에 정장을 하고 집회를 갖는 등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북한 사람들의 표정을 정군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로에 인접한 통일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시 관산마을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반,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북한기가 반기로 걸려있고 평소 같으면 들판에서 일하고 있어야 할 농부들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12시 40분, 선전 가옥들 위쪽으로 두세 명의 사람들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마을 오른편의 사람들이 바삐 움직입니다. 또 마을 아래쪽 사람들도 어딘가로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인삼바 위쪽 길에서는 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급히 움직입니다. 확성기에서는 혁명가요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위쪽에 보이는 큰 건물이 이 마을의 마을회관입니다. 오후 1시 반, 마을회관 앞 공터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회관 주변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 흰 셔츠에 검은 바지 차림입니다. 오후 2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떼를 지어 마을회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조문을 위한 집회가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꼬리를 문 행렬들이 10여 분 이상 마을회관으로 몰려들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떠들썩한 분위기는 전혀 없고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오후 2시 20분 집회를 마친 사람들이 다시 행렬을 이뤄서 마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계자는 이 마을에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같은 옷을 입고 한꺼번에 목격되기는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북한 개성시 관산 마을은 가라앉은 분위기였습니다. SBS 정국입니다.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는 오늘 평소에 2배 가까운 관람객이 찾아왔습니다. 관람객 가운데는 김일성 주석의 사망 소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는 실향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송호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는 김일성 주석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오후부터 북한의 표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는 실향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디서 원래 내려오셨습니까? 원래 요 건너예요. 바로 요 건너가 지 고향입니다. 그래 오늘 그 얘기를 듣고 이 형님하고 지하고 둘이거든요. 그 지 형님하고 전화를 걸어서 이상하지 거지 않느냐 한번 가보자. 지금 뒤에 보이는 것은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보이는 북한 측 마을입니다. 오늘 낮 12시쯤에 100여 명의 주민들이 상복을 입은 채 지나가는 모습이 관측이 됐고 또 조기도 내걸렸습니다. 망원경을 통해 북한 마을을 살피는 관람객들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진지합니다. 통일전망대의 설명회장도 평소보다 분위기가 훨씬 무겁습니다. 김일성은 죽었어도요. 이제 그 후계자가 다시 나와가지고 앞으로 회담이 잘 돼갖고 또 통일되는 방향으로. 글쎄 그냥 우리 생각하기에는 회담이나 끝나고서 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돌아가시더라도 그 회담이나 끝나고. 오늘 오두산 전망대에는 평소의 2배 가까운 1000여 명의 관람객이 몰려서 이번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BS 송호금입니다. 오늘 오후 북한 측 비무장지대에서는 조기를 개항하고 애도 방송을 내보내는 등 조용하고 침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특별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규 기자가 서부전선 최전방을 다녀왔습니다. 서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한 경계초소입니다. 김일성 북한 주석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곳에서 손에 잡힐 듯 바라다 보이는 북한 측 비무장지대에 있는 기정동 마을에서는 낮 1시부터 인공기가 5m 아래로 내려진 조기로 개양됐습니다. 가로 30m, 세로 5m의 이 대형 인공기는 육안으로도 관측될 만큼 큰 것이어서 우리는 이곳에서 김일성 주석의 사망 소식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평소에는 비방과 선전선동 일색이었던 대남 방송이 갑자기 중단되고 장송곡과 김일성 찬양 노래가 주류를 이룬 애도 방송이 간간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에는 비무장지대 논에서 일하던 북한 농민들이 일손을 멈추고 묵념을 한 뒤 황급히 마을로 철수하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 경계초소를 비롯한 북한 쪽 비무장지대에서는 특별한 군사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직후 한때 북한 측 초소의 경계병이 평소의 2배로 증강 배치되기도 했으나 곧바로 정상 상태를 회복했다는 것이 이곳에 있는 우리 측 군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정적이 감도는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우리 측 장병들은 상부로부터 시달된 비상 경계령에 따라 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하면서 근무 자세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상국부대로부터 경계 강화에 대한 지시를 받았으며 저희 소대에는 어떠한 적의 도발도 퇴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와 자신감으로 최전방 철책을 이상 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 장병들은 모든 외출 외박과 휴가가 금지된 가운데 24시간 비상경계를 통해 우리의 최전방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부전선 최전방에서 SBS 박상규입니다. 주말 오후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과 각계각층의 인사들은 크게 놀라면서 앞으로의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성됐던 모처럼의 화해 무드가 깨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신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일성 북한 주석의 사망 소식이 시민들에게 전해진 것은 낮 12시쯤. 너무나 갑작스레 전해진 이 소식에 시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글쎄 어떻다고 말할 수도 없네. 우리는 거짓말 같아요. 예. 각지에 왜 거짓게도 뉴스가 나오고 이랬던 게 각지에 죽어요 그래? 글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네요. 우선 어떻게 되려는지 짐작을 못하겠네요. 주말 여행을 떠나기 위해 버스터미널과 역을 찾았던 시민들도
대합실에 설치된 대형 TV 주위에 몰려 이 소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시내 곳곳에서 김 주석의 사망과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사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북한 체제 자체가 동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한반도와 전 세계를 둘러싼 이런 화해 분위기 자체를 오히려 좀 경색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김 주석의 사망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불과 2주일 앞둔 시기라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이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조금 아쉽죠. 25일이 지나고 나서 그 회담을 하고 나서 좀 그렇게 죽었으면 좋을 걸. 김 주석의 사망 소식은 제야 인사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던 마지막 고비에서 이런 엄청난 충격이 왔는데요. 이 충격이 엄청난 타격이 돼서는 안 됩니다. 김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모처럼의 화해 분위기가 깨지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지금의 이북의 권력 구조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게 지금 모처럼 풀리기 시작한 이 해빙적인 분위기가 손상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 언론사와 관공서에는 김 주석의 사망이 사실인지를 묻는 시민들의 전화가 빗발쳐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SBS 신동욱입니다. 다음은 SBS 지방망을 통해서 지방 대도시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말 오후에 갑자기 전해진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망 소식은 부산 시민들을 놀라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특히 부산 시민들은 김일성 주석의 사후 파장을 염려하면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불과 보름 정도 앞두고 김일성 주석이 급작스럽게 사망한 것이 남북 관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염려하는 모습입니다. 정상회담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 앞으로 좀 기대했던 게 김 주석이 죽는 바람에 정상회담이 안 돼가지고 조금 아쉬운 게 좀 있습니다. 부산 시민 가운데 일부는 그러나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북한의 통치자가 바뀌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남북회담이 계속돼서 남북 관계가 호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문제가 조금 쉽게 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평화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김일성 주석의 사망에 따라 정군의 비상령이 내리자 부산역을 비롯한 각 터미널에는 장병들이 급히 귀대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전 경찰과 공무원들은 정부의 지시를 기다리며 비상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부산항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입출항하는 외항선과 선원들에 대해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SBS 이성림입니다. 주말을 맞아 많은 시민들로 붐비고 있는 동대구역 대합실입니다. 갑작스러운 김일성 주석의 사망 소식에 시민들은 TV 앞에 발길을 멈춘 채 계속되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사망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정상회담이 무산된 데 대한 아쉬움과 이번 일로 한반도의 긴장이 조성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입니다. 북한의 권력은 김일성 혼자 있었지 밑에 김정일한테도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판을 지으려면은 김일성하고 단판을 지어야지 이거 다른 사람하고는 단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무슨 불장난을 할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늦추질 말고 마음을 가다듬고 과거 이상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이 밖에도 시민들은 김 주석의 사망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시기에 돌발적으로 터져나온 때문인지 사망 원인과 앞으로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편 지역 경제인들은 모처럼 일기 시작한 경기 회복이 이번 일로 식지는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인들은 올봄의 북한행 문제로 바이어들의 발길이 줄어들어 수출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었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완화된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 주석의 사망 소식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지난 북한핵이 긴장감을 조성했을 때 벌어졌던 생활필수품 사재기와 같은 소동은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SBS 이성원입니다. 김일성 주석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광주 시내의 주말 오후는 충격과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시민들은 김 주석의 사망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는 전에도 몇 차례 사망설이 나돌았다가도 며칠 뒤에 다시 생존이 확인됐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번에도 그런 해프닝이 아닌가 하면서 좀처럼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민들은 그러나 보도를 통해 김 주석의 사망 소식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자 이 사건이 한반도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높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시민들은 특히 김 주석의 사망이 남북 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시기여서 모처럼 불어닥친 남북 화해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또 앞으로 북한의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 나름대로 진단해보면서 아무쪼록 남북 문제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일성이가 죽음으로써 한반도 앞으로 전망이 좋아지면 하겠는데 우리가 바람봐야지만은 그 체제가 그렇고 김일성이 죽었다고 해서 곧고 좋아지려고는 나 생각을 안 합니다. 상당히 시일을 줄 것 같아요. 비록 사망했지만은 또 새로운 지도가 나서 남북 회담을 해가지고 좋은 열매를 냈으면 저 소망입니다. 김 주석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오늘 오후 광주역과 버스터미널에는 외출길에 나선 시민들이 대합실 텔레비전 주위에 몰려 계속되는 속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주말을 맞아 나들이에 나섰던 시민들 가운데는 김 주석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는 다소 불안한 표정으로 귀가를 서두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광주에서 SBS 임광기입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망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진 후 대전 지역 시민들은 역과 터미널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지켜보면서 하루 종일 사태 진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민들은 또 주말 나들이를 삼간 채 서둘러 귀가해서 텔레비전 같은 방송 매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때문에 도로는 평소 주말보다 통행량이 절반이나 줄어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전시와 충남도청 공무원들은 비상 대기령이 내려진 가운데 퇴근을 놓치고 비상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조폐공사, 담배인삼공사 같은 정보투자기관도 비상 근무를 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댐이라든가 발전소, 광역 상수도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러한 시기에 만약의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육군본부를 비롯한 해군, 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도 전 군이 외출과 외박, 휴가를 중단하고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가 시민들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전쟁 불안감을 씻어내겠다는 굳은 투지로 국토 방해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SBS 김홍식입니다. 김일성 북한 주석의 사망 소식을 전해들은 수원 시민들은 놀라움과 함께 앞으로 한반도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가셔갖고 모든 게 소원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 사람 죽음으로서 현재로서는 좀 우리에겐 좀 나쁜 것 같아요. 특히 뜻있는 시민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슬기와 지혜를 모아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을 만난다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잘 돌아가됐는데 갑자기 저렇게 죽었으니까 또 후계자가 나와가지고 어디런 짓을 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릴 때가 됐다고 난 생각한다고요. 제가 핸들을 잡고 있지만 모두들 똑같이들 열심히 그저 이 생업에 종사하는 것만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수원 시민의 눈과 귀는 모두 텔레비전과 라디오로 모아졌습니다. 수원역과 터미널에는 서둘러 부대로 돌아가기 위해 차편을 기다리는 장병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놀라움과 우려의 모습도 많았지만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한편 경기도 내 36개 시군 일반 행정안소와 경찰 소방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두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있습니다. 수원에서 SBS 이영춘입니다. 김일성 주석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진 오늘 오후 주한 외국 공관들에게서도 긴박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춘호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김일성 주석 사망이라는 급보를 접한 주한 미국 대사관은 겉으로는 고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어서 대부분의 직원은 대사관에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직원들이 김 주석의 사망 소식을 듣고 급히 출근했다고 한 경비 책임자가 전했습니다. 그러나 대사관의 일각 경비를 맡고 있는 경찰은 가포 비상령이 내려진 가운데 경비 병력을 2배로 늘리는 등 비상태세에 돌입해서 긴박한 분위기를 느끼게 했습니다. 서울 명동에 있는 주한 중국 대사관은 정문을 굳게 닫은 채 김 주석의 사망에 대한 논평을 일체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사관의 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들어서 우방의 국가 원수인 김일성 주석의 급작스런 사망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일본 대사관에도 오후가 되면서 직원들이 속속 모여들어 대책을 수기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영국과 러시아 등 다른 주요 대사관도 자체 경비를 강화하며 긴박한 분위기였지만 김 주석의 사망에 대한 공식적인 논평 거부하는 등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SBS 윤초입니다. 그럼 여기서 통일원을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최금락 기자. 네, 통일원입니다. 진전된 상황이 있습니까? 네, 뉴스 첫머리에 양철훈 기자가 통일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북한 내 동향에 관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만 그 시간 이후 아직까지 새로 파악된 북한 내 특이한 동향은 없습니다. 북한 방송들은 계속해서 오늘 낮부터 김일성 주석의 사망 소식을 반복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간중간에 김 주석을 애도하는 조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평양을 비롯한 북한 전역의 주민들은 김일성 주석의 사망 사실이 알려진 뒤 발길을 끄는 채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 내에는 급격한 변화나 특이한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일단은 김정일의 지도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장례위원들의 명단을 통한 북한 내 서열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장례위원들의 명단을 보면은 1위에는 노동당 비서이자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일이 차지하고 있고 2위에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3위에 강성산 정무원 총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사망 소식이 사망 후 공식 발표되기까지 34시간이나 걸렸습니다마는 과거 공산국가들의 전례와 비교해서는 비교적 빨랐다는 점에서도 김정일의 비상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원에서 SBS 최금락입니다. 네, 이어서 국방부를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혜영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전해주시죠. 네, 아직까지 북한군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국방부와 육해 공군은 밤이 되면서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신경을 곤두세우면서도 시간이 갈수록 차분한 모습으로 사태 주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병태 장관의 지시에 따라 6개 위기조치반을 가동하면서 각 부서별로 전군의 비상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국방부는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늘 낮 12시 39분을 기해 전군의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현재 각 부대별로 비상경계태세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확인된 북한 측의 동향과 관련해서 오늘 오후 북방 한계선 북쪽의 북한 마을에 일제히 조기가 개항됐으며 곳곳에서 북한 농민들이 평양을 향해 묵념하는 모습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휴전선 일대에서는 북한 측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모두 중단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만 장성곡이 울리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 공군과 육군이 전술 훈련을 모두 중지한 채 소속 부대로 복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이처럼 별다른 움직임 없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자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령부도 사태의 진행을 관망하면서 비상시에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방부도 상황 변화에 따라 3단계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오늘 밤은 6개 위기조치반별로 과장급 1명과 당직 직원 몇 명만을 남기고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귀가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SBS 성영입니다. 다음은 외무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성래 기자. 네.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전해 주시죠. 네, 외무부입니다. 외무부는 김일성 북한 주석의 사망에 따른 북한의 동향 파악을 제3국을 통해 파악하느라고 한층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무부는 오늘 낮 12시 김일성 주석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미국을 비롯한 주요 해외 공간에 긴급 훈령을 보내 북한의 내부 동향과 주재국 정부의 반응과 대응 움직임을 파악해 본국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박건우 차관을 반장으로 한 외무부 비상대책반을 구성해서 24시간 근무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대책반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런 죽음에 따른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외무부는 특히 김일성 주석의 죽음으로 북미 3단계 회담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북한 핵 문제 해결 전망이 불투명해졌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도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만일 이 사태에 대비해 한미 양국의 연합 방위 태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한 연락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승주 외무장관은 오늘 오후 나폴리 서방선진 7개국 정상회담에 수행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김일성 주석의 사망 후 예상되는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 장관과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은 오늘 통화에서
김일성 주석의 사망에 따른 북한 내부의 혼란 가능성과 이에 따른 한미 양국의 대응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무부의 정보가 모두 모아지고 있는 외교정보 상황실은 지금 이 시각에도 주요 외신과 텔렉스와 공간을 통해 들어오는 전문을 접수하느라 근무자들이 매우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무부에서 SBS 배성래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 국제부에 있는 그 텔레프린터에는 외국에서 전해 들어오는 김일성 사망과 관련 뉴스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군 기자를 연결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이군 기자, 네, 전해주시죠. 국제부입니다. 방금 워싱턴에서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북한의 김정일이 북한 측을 대표해서 남북한 정상회담에 임한다면 김정일의 권력 승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북한이 남북한 정상회담을 취소하거나 연기한다면 이는 정권 내부의 권력 투쟁을 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일면 머리 기사로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다루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남북한 정상회담에 대해서 평양 측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권력 승계의 안정 여부를 조기에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신문은 김일성 주석의 사망 소식을 즉각적으로 북한 관측통들에게 모종의 흑막이 있지 않나는 관측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김일성 주석이 일련의 대미 화해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 강경파들이 강력히 반대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그의 죽음과 관련한 일부 의혹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사고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고 북경의 한 서방 외교 소식통이 오늘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김 주석의 사망과 관련해서 일부에서 권력 암투 과정에서 빚어진 돌발 사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김 주석이 거주하던 금수산 의사당의 철통 같은 경비 등을 감안할 때 사고사의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특히 중국의 관계기관에서도 김 주석의 사망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 측의 발표대로 심장 쇼크에 의한 심근경색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통해서 김일성 주석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적절한 노력들이 조만간에 취해져서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이 실행될 수 있는 조치들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일성 북한 주석의 사망 사실이 발표된 오늘 평양 시내는 애도를 표시하는 주민들의 모습 외에는 전반적으로 평온한 상태라고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북한 주재 인도 대사는 미국 CNN 방송과의 전화 회견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 속에 길거리에서 오열하고 있다고 말하고 학교에서 귀가하는 학생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오늘 김일성 사망 관련 보도의 마지막 순서로 김일성 주석의 일대기를 준비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지난 45년 소련군 장교로 북한에 들어와 실권을 장악한 뒤에 무려 49년 동안 북한을 강권으로 통치해왔습니다. 박재만 기자가 김일성 일대기를 정리했습니다. 김일성은 1912년 4월 15일 생으로 올해 나이는 82살입니다. 본명은 김성주였지만 만주에서 빨치산 활동을 할 때 김일성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김일성의 출생지는 평남 대동군 고평면 만경대입니다. 김일성은 5살 때 가족들과 함께 만주로 건너가서 길림성에서 중학교를 다니다 중퇴했습니다. 김일성은 이때 공산청년동맹에 가입하는 것을 계기로 공산당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고 31년 중국 공산당에 정식으로 입당했습니다. 김일성은 만주에서 빨치산 활동을 거친 뒤 40년 소련으로 망명했습니다. 김일성은 망명 5년 만인 지난 45년 8월 소련군 소자로 평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김일성은 이때부터 소련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북조선 공산당 책임자와 열성자 대회를 주재하면서 조선 공산당 책임 비서에 올라섰습니다. 김일성은 이후 북조선 노동당 부위원장과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거쳐서 지난 48년 9월 제1기 내각 수상으로 취임하면서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김일성은 49년 3월 소련을 방문하면서 남침을 꿈꾸기 시작했으며 지난 50년 6월 군사위원회 위원장에 오르면서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김일성은 이때부터 지난 91년 12월 24일 김정일에게 승계할 때까지
40년 이상 북한군을 직접 지휘해 왔습니다. 김일성은 남침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난 57년 제2기 내각 수상으로 그리고 62년 3기 내각 수상으로 실권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김일성은 7.4 공동성명을 발표했던 지난 72년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면서 국가 주석직에 올랐습니다. 김 주석은 중앙인민위원장과 국방위원장직도 함께 차지하며 권력을 한층 강화해 나갔습니다. 김 주석은 지난 75년 중국을 방문해서 모택동을 만났는가 하면 소련과 동구 각국을 방문하며 대외적으로 공산 국가들과 우호관계 유지에 심혈을 기울여왔고 북한 내부적으로는 주체 사상을 강조하며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김 주석은 내부 체제 강화와 더불어서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북 교류에 조금씩 관심을 보이다가 지난 88년 신년사를 통해서는 남북한 당국자를 포함한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가하는 남북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김 주석은 90년대 들어와서 소련과 동구 공산 국가들이 붕괴되기 시작하자 유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 방문이 매우 잦아졌습니다. 김 주석은 지난 90년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 회의에서 국가주석으로 다시 추대됐으며 지난 91년 김정일에게 군 통수권을 넘겨주면서 권력의 부자 세습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북한 통치 기간은 무려 49년 동안 이렇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SBS 박재만입니다. 이 밖에 간추린 국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고문인 김상현 의원이 범양상선을 상대로 1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대호원양 대표 김문찬 피고인으로부터 지난해 2월 1억 1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김 피고인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오늘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김문찬 피고인과 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김상현 의원에게 전했다는 김 의원의 전 비서관 최모 씨를 다음 주 안에 소환해서 어떤 명목으로 돈이 오갔는지를 조사한 뒤 김 의원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의 김상현 의원은 오늘 전 대호원양 대표 김문찬 씨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절친한 사람으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돈희, 김영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씨 등 대법관 6명의 임명 동의안을 민주당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법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인사청문회를 열 것을 요구했으나 황낙주 의장이 응하지 않자 의사진행을 방해하며 강력히 항의하다 전원 퇴장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서울 염창동 나야가라 호텔 앞 양천로 지하 2m 깊이에 묻혀있는 직경 300mm짜리 상수도관이 파열돼서 6차선 도로가 크게 파손되고 도로 200여 미터와 주변 지역이 침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오늘 오후 4시 반까지 부근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주택가에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수도사업소는 도로가 통행 차량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으면서 수도관이 파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연일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 지방의 기온이 36도를 넘어섰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공항진 기자의 날씨 순서입니다. 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대구 지방의 기온은 오늘 36.6도까지 올라가서 올 들어서 가장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또 대구 지방뿐만 아니라 경북 내륙 지방 대부분 기온이 36도를 넘어섰습니다. 또 광주와 전주 그리고 대전 등 일부 지방도 34도를 넘는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됐습니다. 서울 지방의 기온도 오늘 31.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보다는 기온이 1, 2도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월요일쯤에는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내려오면서 중부지방에 비를 뿌리면서 중부지방의 더위가 한풀 꺾이겠고 화요일쯤에는 장마전선이 남부지방까지 내려가면서 남부지방의 무더위도 물러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름 사진 보시겠습니다. 장마전선이 계속 북한 북부지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에는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부와 남부지방은 비교적 맑은 구역의 영향을 받고 있고 특히 남쪽에서 다가오는 더운 공기가 중부와 남부지방을 감싸고 있어서 몹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마전선은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여서 내일은 중부지방에 많은 구름이 낄 것으로 보이고 월요일쯤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그리고 화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이번 더위가 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북한 지방에 계속 장마전선이 머물므에 따라서
북한 지방에는 비가 자주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지방의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중부지방과 호남 산간 지방에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지방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가 35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비롯해서 대전과 광주 34도, 서울 30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5도의 분포로 여전히 무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에도 구름이 많이 끼겠고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1m, 먼바다 2m 정도로 모든 바다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고 목요일에는 소나기가 그리고 토요일에는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렸습니다. 녹색 바람이 불어온다. 위니아 에어컨. 트윈 인버터 방식의 녹색 바람 위니아 에어컨. 녹색 바람을 만나세요. 녹색 바람 위니아 에어컨. 주방 예술 리바트. 디자인이 감각적이네요. 남결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렇게 멋질 수가. 이제 주방도 예술로 꾸미세요. 주방 가구. 시루가 온다. 강하게, 당당하게. 이제 시루의 힘찬 질주가 시작된다. 강한 차. 엄마 어딨어? 세레스톤지. 또 뭐가 났니? 엄마 가려워. 아유 긁지 말래도 덧난다니까. 쓰라려 따갑단 말이야. 여보 나도. 우리 집은 세레스톤지예요. 유한양행 세레스톤 G 크림. 갈비 맛인데? 이거 햄 맞니? 엄마! 네, 새로 나온 진주 갈비맛 햄이에요. 불에 직접 구우니까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갈비 맛이구나. 진주 갈비맛 햄.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 세계 경영. 세계 경영 배우가 있습니다.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슬슬. 아기는 뭐 혼자 낳나요? 3개월부터 베럼 포라. 여보 베럼 포라. 6개월에도 역시 내 남편. 베럼 포라. 아기는 함께 낳는 거예요. 주인공만이 나의 모습. 아티스트의 2AK. 태양도 나를 가로막을 수 없다. 아티스트의 2AK. 화장이 살아있다. 아티스트의 2AK. 왜 엠보싱하면 비바, 비바하면 올록볼록인지 궁금하셨죠? 비바는요, 그 감촉에서부터 정말 다른 거 있죠? 제가 늘 웃고 산다고요? 올록볼록 살거든요. 비바처럼요. 쌍용 재지. 은행 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신한은행. 컴퓨터가 생활을 바꾼다. 3번 뚝딱 큐. 전화기, 오디오, 노래방 기능까지. 8가지 기능을 컴퓨터 하나로. 3보 DSP 멀티미디어 뚝딱 큐. 재주가 많아서 뚝딱 큐지.
이건 뉴욕으로 보내고 요건 북경으로. 전화 한 통으로 보냈어요. DHL. 전 세계 어디로든 특급으로 배달합니다. DHL. 네, 벌써 받으셨다고요? 언제나 결론은 유계양 치료될 수 있을까? 응? 이봐, 신중해야 돼. 신중하라고? 의사 약사와 잘 상의해야 된다 이 말이야. 유계양 치료에 전탁. 잔탁, 마음의 탁 드실 겁니다. 전탁. 김일성 북한 주석이 사망으로 인해서 일단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체제는 앞으로 커다란 변혁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북한의 변혁은 곧 우리의 안보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통일과도 바로 연결이 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경각심의 제고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의지의 결집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SBS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 항해. 작은 섬, 작은 선착장을 오가며 섬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한 바닷길 길잡이 40년. 선장님만큼 이 바닷속도 잘 아는 사람도 없을 텐데 참 섭섭하네요. 평생을 낙도의 바닷길을 열다가 이제 길을 놓는 선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장님, 수고 많이 했어. SBS 캠페인 대한교육보험이 함께합니다. 이어서 주말 극장 사랑의 향기를 시청하시겠습니다. 나이키 여름 전기 쿨 세이. 너무 뜨겁다. 정말 시원하다.